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두환의 항소심이 오늘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전두환 측은 지난주 첫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혀 5월 단체들이 광주 시민만 사법부를 우롱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오늘 광주를 찾습니다.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광주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발언을 할 것으로 전해져 광주 민심을 얻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여야의 냉각 기류가 지속되고 있어 이번 달 내에 국회가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늘부터 일주일 더 연장합니다. 대신 유흥시설 6종과 식당, 카페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보다 1시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월 단체들이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전두환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5.18 유족회와 부상자회는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것은 재판 절차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벌을 피하려는 전두환의 모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질타했습니다. 5.18 기념재단도 단순히 사자 명예훼손 죄가 있는지를 따지는 재판이 아닌 역사의 심판이라며 법적인 단죄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오늘 광주를 방문합니다. 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초선 의원 11명은 오늘 광주를 찾아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옛 전남도청에서 5.18 역사 브리핑 등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문은 5월이 되면 광주를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의원들이 하면서 이뤄졌고 광주 정신을 이어받아 통합과 화합의 불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끝까지 함께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마감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3명의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내고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합하다며 이 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나요? 네, 우선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파트 다운 계약 의혹도 있고요. 16차례의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가족을 동반해서 외유성 출장을 했다라는 의혹이 크고요. 그다음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언론에 많이 노출된 것처럼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세종시 관사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라는 의혹이 큽니다. 네, 이른바 부적격 3인방에 대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예, 속내에는 대화 관계 때문에 한 명이라도 낙마를 원하는데 지금 대외적으로 표현을 못하고 있는, 좀 소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길 당대표가요, 당대표 당선 직후에 3명 다 통과는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언급을 좀 자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당 지도부가 교체가 되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존재감, 그리고 그 상대 당과의 협치 부분인데요. 당청 관계에 있어서 당 주도의 전국 주도권을 갖고 싶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저 말처럼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채택을 강행할 그런 구도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강행 못한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 뒤에 더 큰 산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국민적 관심사로만 따지면은 이 세 장관 후보자들이 지금 뭐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당 그 화력 집중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그리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네, 일부 후보자의 낙마가 불가피하다라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낙마가 필요하다면 또 어떤 후보가 될 걸로 보십니까? 예, 지금 여권에서는 2명 중에 1명을 낙마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이제 해수부 장관 후보자 둘 중에 한 명은 낙마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민 정서가 그 기준이 될 건데요. 다만 그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해운업계에서 좀 구명 운동도 펼쳐지고 있지만은 이제 밀수라는 단어가 워낙에 좀 정서상으로 좀 예민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이잖아요.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기 연설이 바로 오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그 연설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의회를 존중하는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재송부하는 시간을 정하는 좀 그런 의회에 시간을 돌리는 액션을 한번 취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사이에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나 박준영 후보자 둘 중에 국민 여론이 좀 더 낙마 쪽으로 기울어지는 후보자를 자진 사퇴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날이 흐립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비구름대가 점차 다가오면서 오늘 오전 중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 9시 무렵까지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 오늘은 비가 그친 뒤로도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지나는 데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현재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비가 지나는데도 전남 광양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는 상태니까요.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 24도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매우 따뜻한 날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고흥군청 공무원과 여수 유흥업소발로 시작된 전남 동부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이후 모두 2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지역사회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시 봉산동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 병원이 긴급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시작으로 입원 환자들의 N차 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내린 긴급조치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 가족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좀 여수 완전 청정지역이 방역 같은 거라든가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없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특히 지역민들은 지난 1년여 동안 전남 동부권 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코로나19 확산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이어서 불안감이 더욱 큽니다. 주말에 뭐 와갖고 나 빨리 다 해주고 나 밥 다 해주고 저녁 올라갈 건데 오늘 지금 가라고 했대. 여수시는 생활 속 감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일주일 추가 연장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 5월 4일 0시부터 9일 24시까지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간 연장하여 5월 16일 24시까지 시행합니다. 단 확진자 발생 추이를 분석하여 조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고흥군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산과 도덕면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해 코로나19 면민 전수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군은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정도에 따라 전 국민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여 동안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모두 100여 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청 공무원과 여수 유흥업소발로 시작된 이번 전남 동부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수칙을 위반한 제사 모임과 목욕탕, 마사지샵, 요양병원 등지를 통해 지역 내 곳곳으로 강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가 또 한 번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시가 방역 상황과 지역 경제의 균형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 두기는 1.5단계를 유지하되 강화된 방역 수칙을 조정합니다. 광주시는 지난 일주일 동안 평균 8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감염 추이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6종과 노래 연습장, 식당, 카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23시에서 24시로 1시간 연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종교시설 활동 좌석수도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참여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광주의 고용시장 지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취업포털 업체가 광주 지역 구인 광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구인 광고 게재 건수는 23만 1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6% 증가했습니다. 백신 접종 등으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난 점이 고용 충격이 컸던 자영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순천과 여수에서는 이 여순 사건을 알리기 위한 여러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번 달 국회에서 지역의 열망을 담은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14연대 군인들과 군경 사이에 첫 교전이 벌어졌던 순천 장대공원. 지난 4일 출범한 순천시 여순민관협의회는 이곳을 상설 기록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첫 과제로 선택했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처럼 누구나 여순을 기억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순 투어를 많이 오는데 사실 우리 말로 다 해야 돼요. 제주처럼 다 기억 공간들이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상설 기록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록관이면서 교육관이면서 또 전시관이 될 수 있는. 협의회는 이어 최근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굴한 유적지 9곳에 표지판을 세우고 유족들의 증언을 영상으로 남기는 채록 작업과 주요 유적지에 대한 사연을 만화로 풀어내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순 사건 홍보 영상을 자체 제작해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여수시 역시 여순 사건 추모 공간을 만들기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혹했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후 유족들의 아픔을 생생하게 담아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여순 사건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은 여러 가지 후속 대안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열망과는 달리 특별법 제정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행안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한 걸음을 내디뎠지만 총리 임명동의안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냉각 기류가 지속되고 있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본회의 일정이 정해지고 나면 연이어서 상임위 일정들도 정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일정이 정해지면은 우리 여순특별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의사일정으로 상정되기를 민주당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의 관례에 따라 소속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합니다. 결국 현재의 경색된 분위기가 풀리지 않는 한 특별법의 운명을 가늠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는 7월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꾸려갈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늘 광주시청에서 출범식과 현판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섭 시장과 김수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하며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고 상임위원 선출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2개과 6개 팀 규모로 꾸려지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 사무 관련 주요 정책 심의, 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1년 동안
보조금 1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회사 대표 4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자 기존 직원을 새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 지원을 받고 거짓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사업비 지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공공 분야의 재정을 악화시킨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간판 제작 업체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내부와 밖에 있던 주차 차량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페인트 등 내부에 있던 인화물질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기었던 소금값의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 악화로 지난해 생산량이 적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게 원인인데 추가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소금 확보 경쟁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현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소금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신안군의 한 염전. 증발지에 가둬둔 바닷물 안에 하얀 소금 결정체가 맺히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달 중순 올해 소금 농사를 개시하기로 했지만 실제는 3월부터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동업한다 그지. 하늘이 날씨가 안 좋으면 못 오니까. 20kg 한 포대에 2,000원 수준으로 1kg에 100원이 공식이었던 국산 천일염 가격.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kg에 10,000원 이상까지 갔던 천일염 값이 바닥을 기다 지난해 말부터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형 수요가 있는 김장철이 아닌 봄철 천일염 가격 강세는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유는 공급량 부족. 지난해 잦은 비와 태풍으로 국내 천일염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소금값 지탱을 위해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줄였던 적은 있지만 날씨 때문에 생산이 줄어든 건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소금 수요가 커지면서 소금으로 가득 차 있었던 염전 창고들이 속속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고 천일염은 모두 소진됐고 햇소금도 창고에 쌓이기 무섭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그때 다 나가버리면.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그제 비 오기 전에 낸 거예요. 봄 소금치고는 비싼 가격 때문에 사재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시각. 하지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이 전해진 뒤 천일염을 대거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내륙에 있는 농협들도 지금 많이 지금 소금을 주문을 많이 하고 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또 전화를 조합장들이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원전 방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금값이 오를 것이라고 하는. 천일염 생산 기반인 염전 자체가 줄고 있어 소금값의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달부터 도내 주요 도립공원과 등산로에서 안전 나침반 역할을 하는 국가지점 번호판을 일제히 조사해 정비를 추진합니다. 국가지점번호는 산악, 하천 등 건물이 없어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지역의 위치 정보를 표시하는 것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이를 활용하면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3년부터 도내 6,600여 곳에 국가지점 번호판을 설치해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게임 연속 멀티. 다시 빠져나가는 타구 페어볼. 한번의 2타점 적시타 먼저 점수 올리는 두산입니다. 높게 좌중간 가를 듯 따라갑니다. 미치지 못합니다. 3루 출발. 그리고
김재환의 2타점 적시타. 2사의 주자는 양코너. 1구부터 왼쪽 좌익수 안타. 현장을 따라붙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홈런은 2개, 17개 타점 왼쪽 따라줍니다. 1회 던지자 3루와 홈까지 정원도 들어옵니다. 다시 3루 1루 3대2 한 점 차. 오른쪽으로 걷어 올렸습니다. 우익수가 따라붙습니다. 담장 쪽입니다. 멀리 갑니다. 그대로 담장을 때렸어요. 터커는 이미 홈으로. 그리고 2루에 멈추는 김태진 동점 적시타. 3대3.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 담장까지 굴러가면서 박건우는 걸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산이 경기를 다시 앞서갑니다. 밀어내기 2점 차. 정혜원부터 또 한 점을 뽑아냅니다. 5대3. 5구째 경기 끝. 최종 점수 5대3. 결국 두산이 재역전승을 거두면서 더불어서 1차전까지 가져갑니다. 월요일 출근길 하늘빛이 흐립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상태고요. 비구름대가 점차 다가오면서 오늘 오전 중에 약한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에 오전 9시 무렵까지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고요. 오늘은 비가 그친 뒤로도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에는 황사먼지가 심했죠. 오늘 비가 내리는 데다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광주 전남 전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은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비가 지나는데도 광양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으니까요.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은 매우 따뜻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4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4도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따뜻한 날씨 예상됩니다. 목포와 무안의 낮 기온 22도 예상되고요. 완도에서는 20도 안팎의 기온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도 22도 보이겠고요. 여수에서는 20도 안팎의 기온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과 일요일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